쭉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우리가 부수자를 한다는데 부수자가 아닌 글자네요. 근데 왜 이 글자를 하냐면요. 이 글자가 바탕이 돼서 이루어진 이 글자가 부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맥자 대신 이래자를 하시는 거네요. 아니 이 글자가 부수자인데 이 글자를 설명을 하면 이 글자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동시에 이제 배우는 거죠. 기본자라고 보면 돼. 이 글자가 뜻이 보리맥이라는 글자인데 이게 원래 보리를 뜻한 글자예요. 자, 이 보리맥자가 부수자인데 그 보리를 원래 뜻하는 글자 이 글자에 있던 거예요. 그게 이 글자가 부수자가 됐어야 되는데 이 글자가 부수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보리가 아니고 오다란 뜻으로 쓰임이 되면서 원래 하는 글자죠. 원래. 이건 보리맥자고 그러는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는데 이 레오고 맥이 사실은 음의 차이가 있어 보여도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같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쓰이다 보니까 음의 변화가 생겨서 네오고 맥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도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니을자하고 미음자예요. 입성자, 기역자까지 붙어 있는데 차이점은 니을자, 미음자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저 유성음이요. 발음에서 무성음, 유성음이 있을 때 유성음이 니을, 미음, 이음 이게 네 개가 유성음인데 같은 유성음이잖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같은 유성음이요. 이게 한자 음의 변화를 넣고 그냥 무턱대고 변화된 건 아니고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가 같거나 비슷할 때 잘 바뀐다고 했잖아요. 좋은 방법이 지금 같은 유성음이에요. 지금 같은 유성음인데다가 또 좋은 방법을 보면은 요것은 설단음이라고 해가지고 혀끝에서 발음이 되고요. 좋은 위치가 그러네. 그 다음에 요것은 입술 소리잖아요. 혀끝과 입술이 거의 맞닿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자에서 니을과 미음의 교환이 예법이 있어요. 예법이 있는데 저 마을 이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뭐 다스릴 이자나 뭐 속리자 뭐 이런 글자에서 그대로 다 리가 그대로 쓰이지만은 흑조자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이게 매로 바뀐대요. 리일자가 미음자로 바뀌는 상황인데 이게 마을 이자가 음역할 자예요 사실은. 더 밑쪽은 이게 명령할 영자인데 명령할 영자하고 사실은 명령할 명자가 서로 관련인데 요 글자가 명령할 영자를 그대로 쓰고 이 글자만 달라붙는데 이것도 서로 의미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과 명이. 하나만 더 살펴보면 저 말 끊이지 아니할 연자 같은 것이 있어요. 말 끊이지 아니할 연. 이게 말 끊이지 아니할 연인이죠. 그래서 요 글자에다가 신방배이들 마음시자가 들어가면 3월 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연이 되죠. 그런데 이 글자에다가 벌레 회자라든지 활궁자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면 면, 먼, 만까지 와요. 이게 두 개가 많이 되는데 이 글자는 이 글자가 미음자로 이렇게 돼. 이게 오랑캐만 짜고 야만이 있는 때 쓰는 오랑캐만 짜고 이게 구불만 짜요. 활이 굽었다고 해서 척조 측만증 뭐 할 때 쓰는 구불만 짜인데 모음도 물론 변화되어 있지만은 초성인 니을과 미음이 서로 교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이게 두 개가 많이고 공통으로 이 글자는 이 글자가 음역 글자라는 걸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글자가 련이잖아요? 련이 많이 됐다는 얘기인데 리을자가 미음자로 바뀌고 있는 상황. 령과 명이 리을자가 미음자로 바뀌는 상황. 리가 매로 바뀌었는데 리을자가 미음자로 바뀌는 상황. 이 글자도 마찬가지고 리을자가 미음자로 바뀌었는데 이제 입성자 기역자까지 이제 추가된 셈이죠. 교수님 연자가 무슨 연자? 어지러운 연자? 말 끊이지 아니할 연자. 말끈이지. 말이 시처럼 쭉 연결이 돼 있으니까 끊이지 아니할 연자인데 나중에 연자 할 때 배워요. 그때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연자로 기억하고. 예? 어지러울 연자로.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설문에서 말씀 원자 이게 사실은 자원 설명을 하려고 치면 또 이게 또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말씀 원자로 보고 뜻이 이제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봤던 책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지금 이쪽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리을자 레오고 맥이 서로 차이가 없는 것들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이 글자의 뜻 보리를 이 글자가 올려고 있는데 이 글자가 잘 알다시피 보리 이삭이 이렇게 있고 가지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뿌리가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펴는 글자예요. 우리가 곡물 가운데 보리하고 비교가 될 만한 게 벼가 있는데 벼는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데 이렇게 벼는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글자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삭이 이렇게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가지가 여기도 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가지가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줄기 내려오고 뿌리 올려붙여서 오늘 벼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반면에 보리나 밀은 이삭이 반듯해요. 숙이지 않고. 그래서 반듯한 이삭이 뿌리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위에 가지를 갖다가 벼자에서도 이렇게 반듯 펼쳐진 것처럼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게 이 옛날 사람들이 보리를 갖다가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을 통해서 봄에 나요. 봄에 나는데 언제 수확이에요? 보리에 까까라기가 나면 수확이겠죠. 까까라기가 나는 철이 망종이잖아. 망종에 흔다 이게. 그래서 절기 가운데 망종이 넘어가야 보릿고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겨울을 난다는 건데 겨울을 나면서 이 생명력이 왕성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다 가지를 무성하게 한 상태에서 이게 보리를 뜻했지만 오다란 뜻으로 흐들었으니까 보리는 우리가 보리 풍년이 들려면 겨울 난다고 있어요. 가을 보리 심어서 보리 풍년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많이 와야 돼. 눈이 많이 와야 돼. 보리 풍년이 들려면 눈이라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많이 오면 이게 밭에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논에서 벼를 수하고 난 다음에 보리를 뿌린단 말이에요. 뿌려서 씨려서 흙을 덮어 놓으면은 이게 눈이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떠가지고 설이 맞아서 보리 씨앗 죽고 그러니까 눈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이 되고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도움을 되는 거야. 근데 눈이 없어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불이 없어진 셈이고 서리가 내고 그러면 땅속에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면 보리싹이 얼어 죽어버려. 그래서 안돼주기 위해서 우리 어려서 보리 받기 시작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이게 공간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보리를 밟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오면은 그게 해결이 되지. 이렇게 눈이 이불처럼 이게 땅속을 보온을 해주고 눈이 이불 역할을 해주고 데다가 녹으면은 물도 수분을 섭취하는데 눈이 안 와. 그러면 이제 이게 물이 없다는 얘기거든. 이게 겨울 가뭄이 드는 거야. 겨울 가뭄이 드는데 야들이 물이 없을 때 방법이 뭐예요? 물을 찾아서 땅속으로 계속 뚫고 들어가. 저 밑에 거. 그래서 30m 밑에까지 뚫고 들어가. 뿌리가. 그거 자료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자료에 나왔어요. 만약에 겨울 가뭄이 들어가지고 보리가 수분이 필요하면은 땅 뿌리를 계속 뚫어놓는데 이렇게 뿌리가 막 쭉 밑에까지 들어가 한 30m까지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30m 아니고 30m라고 있어 아까 써? 30cm 30cm까지. 그래서 놀랐구나. 근데 왜 놀랐는지도 모르고 30m라고 보고 있었구나. 그래요. 30cm 수정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3m도 아니고 30m. 30cm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왕성한데 그 뿌리를 갖다가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생명력이 왕성한 보리가 겨울을 통해서 자라면서 생명력이 왕성한데 그 왕성한 뿌리까지 포함시켜준 게 이게 보리맥자가 되고 이게 이제 오다란 뜻인데 보리가 중국의 원산지가 아니고 서역 쪽이에요. 서역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다의 뜻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간 교수님 가차로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 글자는 올레자가 되고 요 글자는 뿌리까지 포함시킨 글자는 보리를 뜻하는데 내어와 맥은 음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가차로 봤다라고 무심코 물어봤는데 무조건 얘기를 했는데 서역에서 온 걸로 보면은 가차가 아니죠. 그냥 비르다 뜻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본 사람도 있고 가차로 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요 글자는 이제 우리말에서 국어만 돼서 앞에 쓸 때는 내로 쓰이는데 내일 뭐 할 때 쓰일 자고 뒤에 쓸 때는 미래 할 때 내자고 해요. 그리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음역 글자로 기억을 해둬야 할 글자 한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바로 요 글자죠. 요 글자인데 이게 레는 레인데 풀이 달라붙었는데 풀 가운데 명아주 레자죠. 명아주 레자. 명아주 레자고 요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는 봄에 금강산을 사계절에 따라서 사계에 따른 불리진 명칭이 다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봄이 금강산이요. 금강산. 금강산의 금강이 뭐예요? 금강산의 금강이 불변과 관련이 됐어요. 우리가 이 금강에다가 석을 집으면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고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물질 아니에요. 강한 것이 별의미 없죠. 그 강한 것이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이야. 그 금강경을 불경으로 삼고 있는 게 불가하고 불가에서 명산대천에다가 절을 짓게 되는데 그게 진짜 금강산이죠. 이게 불가에서 나온 명칭이죠. 불가에서 나온 명칭이고 여름을 복례산이라고 하는데 복례산은 도교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 도교 신선이 산다는 산. 막 여름에 금강산이 막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막 그러니까 숲이 많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진명청이라고 보고 가을에는 풍악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풍악산. 금강산은 못 가봤지만 금강산 옆에 동네에 설악산 가면 돼. 설악산 가을 단풍이 기가 막히더만요. 이것은 풍류가들이 지은 명칭이죠. 풍류가들. 뭐 놀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겨울이 개골산이라고 하는데 개골산의 골자가 뼈골자죠. 이 뼈골자를 쓴 이유는 산의 지형을 뼈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풍수가들이에요. 풍수가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명칭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복례산의 내자를 명한주 내자를 쓰고 요게 이제 어디서 쓰냐면 사자성어 가운데 효도 관련돼 가지고 반의지 얼룩반자에다가 오두자 이게 반의가 그냥 색동적으로 만 거예요. 실순이 넘은 누가? 노래자.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 이름 자체가 노래 이 사람이 이름이 레자였어요. 노래자가 칠순이 넘어가지고 칠순이 돼가지고 반의 생동적으로 읽고 늙은 노모 앞에 구순이 된 늙은 노모 앞에서 춤을 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순이 된 늙은 노모가 색동절을 입은 아들을 보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반의 지희를 노래지희라고도 해요. 노래지. 반의 지희를 노래지희라고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까지 시험이 많이 노래지희 또는 반의 지희라고 할 때 쓰는 레자고 동네 있자 동네. 그렇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에 동네에서 일본 상인들 오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사람을 내상이라고 내상 이게 내자를 써서 첫 번째죠. 의주의 만상, 뭐 개성의 송상 뭐 이런 것처럼요. 또는 만주 쪽에 책문오시, 책문이도 지명이에요. 그거 이제 뒷거리야, 뒷거리 시장. 뭐 이런 무역 활동, 상업 활동을 그렇게 했는데 상업 활동 관련돼서 내상이라는 말이 됐죠. 이런 거 있어요. 알아두고 있어야 돼. 근데 하여튼간 그때 내자이기 때문에요. 이 글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바로 이 글자인데요. 예전 책에서는 이걸 오지명격이라고 했어요. 오지명격이라고 했는데 제가
30년 뭐 넘게 문자 공부를 하면서 불사 교육만 해도 뭐 100번 이상을 교육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뭐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게 오지명격보다는 손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고 생각해서 손역자로 바꿨어요. 사전에도 뭐 오지명격으로 되어 있고 손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오지명격으로 썼냐면 아까서 저 미디자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미디자도 마찬가지야. 최초로 불자책을 쓰면서 제 마음대로 뜻과 음을 갖다가 달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기존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여러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온 사전이나 또는 교과서예요. 그 당시 정규 교과서가 있었어요. 문교부 지정 5종 교과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사 명칭이 있어가지고 그 명칭을 써서 이게 미디자로 더 많이 사람들이 지쳐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교육문서 보니까 미칠 때라고 교육 한 것이 더 온당하다고 생각되어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유입각에서는 오지병격이었지만은 후대로 오면서 교육인자에서 교육하니까 손역자로 한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졌고 그래서 과거와 함께 개정판을 내면서 바꿨어요. 이렇게. 이 글자도 마찬가지. 이 글자도 원래 주사리라고 했는데 말뚝이로 바꿨어요. 개정판에서 이건 자료입각에서 표기된 거이고 처음 책을 쓸 때 제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자료입각에서 따라 썼던 거예요. 오지벽객이라고 주사리기라고 미디라고 많은 책에 표기가 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불자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신이 생기고 제 마음대로 주장을 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 외에 또 찾아보면 또 몇 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오늘 책에는 이제 손역자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오지병이 뭐이고 소신 뭐인지를 알았는데 오지병은 오자가 까마귀 오자를 말한 거예요. 오지라는 말 자체가 오자기 자기를 갖다가 오자기를 줄임말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자기. 오자기를 줄여서 오지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인데 오자기를 줄임말에 오지는데 자기는 자기인데 까마귀 오자 쓰는데 까마귀 오자가 검다의 뜻이잖아요. 검게 만든 자기란 얘기예요. 검게 만든. 이게 검다의 뜻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검다가 되냐? 옛날에 황토가 쓴 것으로 그릇을 이렇게 빚어요. 그릇을 빚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말려가지고요 초벌구이를 해요.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꺼내가지고 오진물에다가요. 오진물. 이게 오자에 오진물이 뭐냐면 잿물을 말하는 거. 잿물. 이게 잿물이에요. 잿물. 잿물이 어떻게 검짠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자를 씁니다. 잿물에다 입혀가지고 그래서 다시 구워내요. 그런 것이 장독이나 우리 저 토가리 같은 것이 오진물을 입혀서 구워낸 거예요 지금. 그게 검시돈단 말 토가리라 장독이 그러잖아요. 그런 그릇이 그런 그릇. 그런 것인데 이 글자 형태예요. 그 글자 형태를 이해하려면은 이 최초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옛날 국사책을 펼치면 맨 처음에 나온 그림이 뭐였냐면은 맨 처음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옛날 국사책을 펼치면 맨 먼저 나온 그림이 뭐였냐면 요걸 사진으로 찍은 그림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뭐예요? 빗살무늬 톡이 아니에요. 빗살무늬 톡. 우리 때는 한자어로 질문톡이라고도 배웠어요. 질문톡인데 이 질자가 빗살을 갖다가 빗질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남목자를 한번 더 붙여야죠. 우리가 이 머리에 이거 빛이 머리에 빗는 빛이요 빛. 옛날 사람들이 빛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찬빛, 하나는 얼레빛. 옛날 사람 썼던 빛 가운데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찬빛은 주로 뭘로 만들어요? 대나무로 만들어요.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다 이렇게 대나무 쌀을 갖다가 대나무 쌀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보이지 이렇게요.
이게 참빗이잖아요. 이게 대나무 쌀 사용이잖아요. 원래 무슨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빗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참나무로 만들고. 오늘날이야 뭐 오늘날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참나무나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니까. 오늘날에도 뭐 문화 유적지 같은 데 가서 민속품 같은 거 팔고 오는데 뭐 팔아요 이렇게요. 판다. 네. 네. 바로 그 빛이요. 그 빛질자고. 근데 여기 나무 목자가 달라붙은 거 보니까 이 글자는 얼리빛 쪽이지 대나무 쪽이 아니죠. 대는 사실 나무가 아니잖아요. 풀이잖아. 나무 목자를 붙였으니까 요 글자는 얼리빛 쪽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렇다고 치면은. 근데 요 문이 이건 문이 문자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글자가 원래 이 글자는 문의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거론이 되니까 다시 문의를 나타내는 글자는 실사자를 한번 더 붙이잖아요. 같은 데서 나온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표기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문도 마찬가지예요. 문의가 없으면은 없을 문자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무문토기. 근데 이런 빛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근데 빛으로 그은 게 아니고 빗살처럼 보이게 그런 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개 껍데기나 생선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그은 거예요. 생선 같은 걸고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돼? 이게 들 때 미끄럼 같은 걸 방지하고 그러기 위한 효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이렇게 밑에가 뼈 쪽이잖아요. 그러죠? 뼈 쪽으로 오는데 이게 왜 뼈 쪽으로 오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물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대 문명 발산지가 다 물을 끼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사람들이 물가에 살았어요. 물가에 살면은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음식 같은 거에 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절대적인 데다가 사람만 물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동물도 마찬가지요. 사슴 이런 것들이 물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에 물 먹으러 오는데 사슴이 좋아하는 것이 뭐인 줄 알아요? 수초를 좋아해요. 수초. 사슴이 수초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수초 같은 걸 뜯어먹으면 한눈 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슴 같은 것도 쉽게 잡을 수 있고 물속에 조개나 물고기도 쉽게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가에 살았는데 문제는 물가에 살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물의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무트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무트로 올라가니까 모래밭에다 이렇게 그릇을 꽂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파는 그릇이 이제 땅이 이제 판파니까 그릇도 판판해지겠죠. 근데 이 옛날 사람들이 불을 이용을 좋아해서 불을 켜서 화식을 하면은 음식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 거 하니까 입가야 되는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불을 뗀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타면서 한쪽이 다 타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면 이렇게 돼요. 이 안에 음식이 다 엎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해서 뭘 했다? 다리를 이렇게 달았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달았어요. 다리 달고 다리 요 부위까지도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열이 잘 된다. 열이 전달되면 면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빨리 익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이 빨리 빠져나온 걸 막기 위해서 입구도 작아져 이렇게. 입구도 작아져. 그러니까 그거 형태가 바로 이 형태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된 형태인데 여기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지금 이 글자. 볼록볼록한 형태, 이거 볼록볼록한 형태, 이렇게 펴내고 이거 볼록볼록한 형태 이렇게 펴내고 그래서 옆면을 이렇게 펴고 이건 뚜껑 부위를 말한 거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 그릇을 갖다가 오진물을 입혀가지고 만든 오작인데 그릇이 입고 작으면 뭐라고 불러요? 병이라고 불러요. 병. 우리가 문화재 텔레비 보면은 진품 명품이가 진품 명품이죠. 명품은 도자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자기들을 보면은 흔히 병과 호로 구분이 돼요. 병과 호로 구분이 있는데 주둥이를 보고 거기 나와서 그 설명해 주신 분 이제 문화재 설명해 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도자기 보면 흔한 말이 그거잖아요. 사람이나 그릇이나 입이 중요하다고. 그분이 한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이나 그릇이나 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도자기도 입이 중요한데 입이 깨지면은 가격이 많이 낮아져. 근데 이제 입의 크기를 따라서 짧은 것은 병, 큰 것은 호요, 호, 배자 대호. 근데 이 병도 다시 구분이 돼요. 주병하고 매병으로 구분이 돼. 매병. 아 그것도 진품명법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것도 그거 들여다보면 재미거든. 그 문화재 같은 게. 주병은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큰 거이고 매병은 위에가 이렇게 큰 이렇게. 매병 위에가 이렇게 넓은 거이고 이게 밑에가 넓은 거. 뭐 옛날에 이게 매화를 꽂아놨다고 해서 뭐 매화 매자를 쓴다고 뭐 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정확히 왜 매화 매자를 쓰는지 정확치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근데 이제 백자 달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이거 그러니까 이 크기에 따라서 병과 호로 나눠지고 병은 다시 밑에가 이렇게 넓으면은 주병 위에가 넓으면은 매병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요 글자는 요것은 요거 입구가 작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이 붙은 거예요 오지병. 그러면서 오진물로요 만든 그릇인 오지병 격이 됐는데 요 글자 요 형태가 호대로면서요. 호대로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이게 토기를 구워서 만드는 거 같잖아요 외쳐에. 토기를 고운 글자는 다 무슨 자를 붙인다고 했어요? 부수자. 시로종자. 그렇죠. 시로종자에도 기와자 붙이고 도공자 장독을 뜻 도공자에도 기와자 붙이고 조금 전에 병명자도 기와자 붙여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구워서 만든 물건 가운데 기와자가 최고 많았기 때문에 기와자가 구워서 만든 물건 대표 셈이잖아요. 요 글자도 마찬가지로 호재로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와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는데 이게 토기를 구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로도 만들어져. 새. 이 형태가. 새로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새금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새로 만들어진 그릇이 많다 보니까 새와 관련돼 가지고 소시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대변하는 글자 요 글자이기도 하지만은 요 글자 자체가 소시 뜻으로도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지금. 오지병 이 토기로 만든 건데 나중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세 가지가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소스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소스를 나타내는 소득력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죽자 이런 데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죽죽자가 되는데 쌀미자가 될 때 이거 빼고 나면 이것도 오지병 손역자 이게 손역자 이렇게 써도 손역자 이게 솥에서 지금 수증기가 이 활공자가 아니고 수증기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손역자고 음역갈자를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청정역자를 집어서 뭐 이렇게 쓰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이게 손역자예요 손역자. 근데 이거 이체자죠 이체자. 이체자인데 어쨌든 간에 이 반제법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이 력의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의 의미인 오지병격보다는 손역으로 한 게 낫다고 해서 오늘날은 손역으로 바꿨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원래 오지병을 뜻하면서 격이었기 때문에 이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들이 음역글자를 보면은 음역글자를 보면 막을격자예요. 막을격자는 흉격격자. 격의 요음 역보다는 요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두 글자가 격이에요. 격인데 이게 언덕부자가 변화된 자부방 아니에요? 언덕이라는 게 이쪽과 이쪽을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막을 격자인데 뭐 간격, 격차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원격 조정 뭐 이럴 때 쓰는 격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사이뜰격이라고도 해. 그 다음에 육다루이 달라붙었는데 육다루이 달라붙으면 인체 한 부위에 걸렸는데 인체에 심장이나 심장이 오고 창자하고 구분짓는 막이 있어요. 얇은 막. 그걸 흉격이라고 그래. 흉격. 가슴에 있는 막 흉격 격자.
그 흉격격자 가운데 흉격격자로 구체적으로 가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횡경막이라고 그래요. 이게 경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읽는단 말이에요. 경이 아니고 격이요. 요 격자 써서 가로 횡자. 횡경막에서 경으로 읽는데 횡경이 아니고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이저 가로 횡자예요. 가로 횡자에다가 요골자에다가 거풀막자 써서요. 거풀막자 써서 횡경막자고 이 횡경막 관련돼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들 게 딸꾹질 여기가 놀라서 생긴 거예요. 딸꾹질이 여기가 놀려 횡격막 부위가 놀라서 이렇게 딸꾹딸꾹 하는 거이고 그 다음에 저 돼지고기에도 횡격막이 있는데 돼지고기 횡격막 이게 뭐냐면은 이 가로 행자잖아요. 가로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을 격자인데 이게 내리야 획격이 그 위아래를 막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가로막이살이야. 돼지고기의 횡격막이 가로막이살이야. 가로막이살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쪽에서 말하다니까 갈매기살로 바꿔서 얘기했어요. 갈매기살이 갈매기하고는 전 상관없어. 가로막이살이 잘못 바뀌어서 불려진 명칭일 뿐이야. 담백해. 그래서 기름기가 거의 없이. 이 갈매기살, 돼지 갈매기살. 이게 돼지 횡격막 가로막이살이에요 원래. 하여튼 이런 데 쓰이는 글자가 흉격격자예요. 자, 두 글자 오지병격자 또는 손역자가 이라고 하는 글자가 음역화를 하는 글자로서 막을게 흉격격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격이 그러면 력이 격된 거. 그렇죠. 아니 이 글자가 음이 두 개니까 둘 다 써요. 요 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근데 돼요. 기억이 열이 서로 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하면 격이 력이 됐다고 하면 되고. 손역자만 가지고 설명하면 이제 력이 격이 됐다고 얘기하면 되고 두 개를 다 설명할 때는 이제 격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힘역자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글자들인데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언급은 하죠. 언급을 하는데 요 글자가 설문에 대해서는 뭐 사람이 근육무예라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 근육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오늘날에도 일부에서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좀 한심스럽죠. 이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한다고 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발 그런 분들은 교육 현장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고 싶고 요 글자는 잘 알다시피 이게 사례남자 같은 데 볼 때 밭과 쟁기지 밭과 근육이 될 수가 없죠. 사례남자 같은 걸로 하면 원시적인 형태의 쟁기 모습에서 나오는데 원래 최초의 쟁기는 다를 거 없어요.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나무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요. 그 고부위로 땅을 이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원시적인 형태의 쟁기는 뭐예요? 뒤지개라고 뒤지개. 뒤지개 한자로는 팔굴자하고 몽둥이 몽자서 굴봉이라고 굴봉. 최초의 쟁기 원시적인 쟁기는 그냥 끝에만 뾰족 해가지고 그걸로 땅을 쑤셔가지고 이렇게 뒤집은단 말이에요. 땅을 파야 되니까 뒤지개라고 하고 달리 팔굴자에다 몽둥이 뭉쳐서 굴봉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 이제 발전되는 거죠. 요거 발전되는데 오늘날 제주도는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돌이 많잖아요. 화산섬. 제주도에 바깥을 보면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돌이 많이 나오니까 고래말기에 김부란 판관이 제주도 판관이 가가지고 이게 이쪽에 농사진 이쪽 농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돌을 여기다 던져놓고 여기서 던져놓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쌓아라 이거예요. 높이. 그 담처럼. 그래서 오늘날에 제주도 돌담이 생긴 거 아니에요? 돌담이 생겼는데 이 돌이 많은 걸 얘기한 거 뭐냐면 쟁기지를 못해.
뭘 써야 되냐면 원시적한테 뒤지기를 따비를 써야 돼. 따비. 땅을 파가지고 들어 올려야 돼. 그래서 오늘날 제주도에서 아직도 따비를 쓰고 있어. 따비를 쓰고 있는데 이 따비가 외날 따비가 있고 쌍날 따비가 있어요. 쌍날 따비가 있는데 쌍날 따비는 이제 두 개가 이게 땅을 이렇게 파는 건데 그 쌍날 따비를 나타내는 글자가 이렇게 고문자로 이렇게 펴는데 요게 두 개가 이거 쌍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땅을 파는 거죠. 여기 쌍날 따비에서 나온 글자가 모방자예요. 모방자. 따비인데 왜 뭐가 뜻이 뭐가 되냐? 따비의 가장 중요한 부위 땅 파는 부위고 땅 파는 부위 뭐가 나 있어야 돼. 뼈 쪽에 이게 뭐가 났잖아요. 이거 뭐 났잖아요. 그래서 그 뜻으로 갖다 쓰인 것 뿐이에요 지금. 그리고 외날따비가 있는데 외날따비를 이렇게 펴는 글자인데 그래서 밭전자 아까 산해남자도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도 표현됐어. 이렇게 산해남자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있거든요. 여기 이것이 뭐냐면 손이요. 손으로 붙잡고 있는 물건인데 그걸 가지고 농토를 근데 오늘날 손은 빠지고 농토하고 쟁기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글자 산해남자 아니에요? 이게 손에 붙잡는 물건이라는 게 드러나요. 예,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심력자란 말이에요. 심력자. 외날따비에서 나온 글자. 그 형태가 그러니까 그 형태가 오늘 더 발전돼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쟁기가 되고 또 뭐 콤바인 뭐 이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뭐 경운기요, 뭐 경운기 뭐 이런 데다가 달아가지고 쓰고 그러잖아요. 자, 힘력자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원시적인 쟁기 가운데 외날따비 형태에서 나온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근육이 아니고 쟁기에서 나왔다는 걸 원시적인 형태인 외날따비에서 나왔다는 걸 증명하는 글자가 이게 산해남자 같은 경우인데 산해남자에 이게 손이 있는 경우가 이게 손을 붙잡고 있는 물건이라는 게 드러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힘력자예요. 뭐 인력거 할 때 쓰이는 역자고요. 또 사람이 뿐만 아니라 뭐 수력이나 화력 뭐 이럴 때도 쓰이고요. 뭐 말의 힘, 마력 같은 거도 있을 거이고요. 말이 끄는 힘과 관련돼서요. 뭐 또는 국어마에서 앞에 쓰면 역이 되는데 뭐 역기역도 뭐 할 때 쓰이는 역자기도 하고요. 역발산 기계사 할 때 쓰는 역자예요. 근데 하여튼 쓰임 받는 글자인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해야 될 글자가 꼭 기억할 때 두 글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 글자가 있고 하나는 요 글자가 있죠. 이렇게. 근데 력자가 두 개가 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가죽역자에서 뜻이라는데 가죽인데 가죽으로 만든 물건 가운데 마소를 다룰 때 필요로 하는 굴레 씌우는 거예요. 주둥이에다 씌우는 거. 이게 마소를 갖다 다루는데 이 굴리를 안 씌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길 가다가 풀 뜯어먹고 사람 말을 안 듣어. 그래서 풀 같은 거 못 뜯어먹게끔 그리고 조종 줄을 매달아 가지고요. 이 사람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쓰여놓은 굴레를 자인데 이 글자가 쓰이지는 말로 기억을 해둬야 할 글자가 미륵불 이렇게 음차한 거예요. 음역 많은 거예요. 미륵이라는 불가에서 쓰는 미륵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잘못 배웠는데요.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용어죠. 을사보호자 보호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죠? 일본이 우리를 보호한 것이라고 생각한 용어가 잘못죠. 그래서 오늘날은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늑약. 물론 또 달리 다른 명칭으로도 쓰기도 하겠지만은 을사늑약을 때 쓰는 늑자고요. 굴레를 씌운 조약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육자로 달라붙은데 육자로 달라붙으면 인체 한 부위 관련된데 갈비뼈와 관련됐죠? 인체 한 부위 갈비뼈. 늑망염을 때 쓰이는 늑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야? 늑망염을 때 쓰이는 글자고 요 글자가 달라붙어서 익히 쓰이면서 시험에 좀 종종 나오는 글자가 여기가 잘 알다시피 닭개자를 쓴 계륵이 있죠? 네, 계륵.
계륵인데 우리가 치킨 같은 거 먹다 보면 꼭 나오면은 뭐 조금 자식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 같으면 그것 들고 이게 계륵이다 하면서 이제 뭐 설명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씩은 해봤을 거야. 네. 한 번씩은 닭갈비군의 그 살점 맞지 않은 부분이 들고요. 이게 조조 관련돼서 나오죠. 삼국지 조조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익히 알고 있고 뭐 다른 분들도요. 동영상을 통해서 소트님 익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뭐 굳이 얘기하는데 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깝다는 뜻의 말이 바로 이 계륵이라는 걸 알아들는데 그때 륵자니까 그것이 바라고요. 교수님 저기 우리 그 힘줄 근자는 이 륵자가 발음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힘줄 근자요? 예. 이 대나무가 예. 달라붙은 글자요? 예. 요 글자도 제가 연구를 해본 바가 있는데 요 글자도 다음 시간에 비로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 이것도 뭐 이상하게 뭐 저 설명을 해야 될 글자이기도 하던데. 예.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늙을록자예요. 자 오늘 늙을록자까지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네. 자 늙을록자는 늙은 사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머리가 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긴 머리를 편해서 늙은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 있다고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늙으면은 자기 머리조차도 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산바른 형태로 이렇게 편했어요. 산바른.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어떻게 돼요?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짚고 있는 형태죠. 손에 지팡이. 이게 늙은이가 이게 지팡이를 뭐하고 있는 산보 나온 거죠? 산보 나온 것이 아니고 산보의 보자가 걸음 보자고요. 산책은 꾀책자인데 이게 지팡이 제자예요. 지팡이를 짚었을 때는 산책이라고 하고 지팡이 안 짚을 때는 산보예요. 사람들이 산보고 산책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지팡이가 있으니까 산책 나왔다고 생각해야지. 주로 나이 많으면 산책이 되고 그렇죠. 나이가 적어서는 산책. 아니 근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걸음 보자고 이건 지팡이 책자인데 지팡이 나이가 많든 많든 지팡이 짚으면 무조건 산책이라고 해야 되고 지팡이 안 짚으면 산보라고 하고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팡이에 있냐 없냐 차이. 자, 얘기가 다른 쪽으로 돌아갔지만 이 늙은 사람이 지금 산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글자인데 산마른 머리털은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몸체에서 뭐 손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지팡이 형태를 이렇게 펴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글자 일부가 생략되면서. 근데 원래 이것은 글자의 형태를 그대로 펴는 상형성을 갖고 있지만은 상형성을 잃어버리는데 이제 글자가 후대로 오면서 상형성을 잃게 되니까 이 글자를 보고 늙은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산보고 있는 모양을 갖다가 보일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후대로 오면서 이렇게 정의화됐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하고 합쳐 쓰일 때에는 다른 글자가 밑에 온다고 이렇게 쳤을 때에 이렇게 쓰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생략해서 결국 이렇게 쓰이지요. 이 글자가요. 이렇게 써야 될 글자가 늙으려고 맞지 또는 뜻지라는 글자 아니에요? 맞지 또는 뜻지자가 음역하는데 지가 여기서 기가 되면서 기름을 짜다 지름짜다 구개와 작용반작을 생겨야지. 지가 기가 되면서 늙은 로자가 다 있기 이게 늙은이 기자란 말이에요. 이게 늙은이 기자. 늙은이 기자인데 위에서 너무 아래로 길잖아요. 그리고 같은 형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혼자오면서 요거 형태가 생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글자를 분석할 때는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합쳐진 글자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글자를 잘못 분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 현장에서. 늙을 노자하고 날일자가 합쳐 있다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그래서 살아온 날이 많은 늙은이를 나타냈다고 왜 긴지를 설명을 안 하는 상황이지.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설명하냐. 요 글자가
요 글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늙을 자가 다른 글자가 어쩔 때는 엄 부분만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 늙을 자 그리고 늙을 자에서 엄 부분만 쓰이기 때문에 이걸 늙을 엄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늙을 놈이라는 글자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늙을 자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요 부위를 생략돼서 엄 부분만 쓰이는 글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 글자를 분석할 때 이걸 늙을 자로 분석하지 말고 늙을 놈과 뜻집자로 분석을 해라 이거죠. 두 개를 동시에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책에는 지금 늙을 놈에 대한 자료를 안 씌워놓고 있지만, 그 오른쪽에 보니까 있네요. 오른쪽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게 거기다 변기해놨잖아요. 늙을 놈, 그러죠? 네, 늙을 놈. 맨 위에 보세요. 26페이지 맨 위에 늙을 놈 돼 있잖아. 그것도 표기해놨잖아. 그리고 글 속에도 들어가 있네. 그 밑에 보니까 그 관련된 글 보니까 그 자행이 편번으로 쓰일 때는 글자 일부가 생략되어 늙을 놈 형태로 쓰이는데 이를 늙을 놈이라 한다. 이렇게 표기까지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늙을 놈까지 이렇게 된 늙을 놈까지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늙을 자 통해서요. 이거 찌 맞지는 네. 분석 안 되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뭐 가르칠지 뭐 이런 글자예요. 이런 글자 할 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까 선생님 것처럼 이 숟가락의 형태예요. 숟가락 형태. 국자 형태 숟가락 형태. 그리고 이것은 그릇의 형태라고 봐야 돼. 이게 그릇 속에 음식을 맛보는 거인데 이게 맛본다는 뜻의 우리가 글자가 맛볼 상자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는 글자. 와신 상담할 때 쓰는 글자. 이게 음역 글자가 돼가지고 숭상할 상자, 오리 상자가 상이 되면서 요 글자에 의해서 뜻이 맛볼 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맛보다 이 뜻의 인형을 준 글자가 이 글자잖아요. 요 글자가 맛있다는 맛짓자예요. 맛있다. 이게 도구를 가지고 그릇 속에 음식을 맛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맛있다는 것이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맛있다는 것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뭐 신나는 일이 있으면 맛이 없어지잖아. 그 생각 속에 사람이 의지 속에서 맛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뜻이란 뜻도 생겨나면서 뜻지우고 있는 것뿐이야 오늘날. 이게 원래 본래 뜻은 맛짓자야. 그리고 이 글자가 왜 맛볼 상자가 되느냐? 이게 맛짓자가 달붙을 때 맛볼 상자가 된다고. 맛인상다. 그리고 요 글자에서 요것은 음식을 떠먹는 도구고 이건 그릇이라고. 다른 자가 아니고 그릇. 누가 변한 거예요? 그릇의 형태라고 생각하세요. 밥 먹을 식자의 밑에 그 그릇처럼 그런 근데 이제 요것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오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글자가 소금 반노자인데요. 이 쓰임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쓰임이 많지 않지만 또 이런 글자를 알아내니 소금 여자 같은 거, 짤함자 같은 거 교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 글자는 시계를 보니까요. 다음 시간으로 홍보 좋겠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런. 수고하셨습니다. 아유.